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형자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은 기업이 영업 목적을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형태가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이 있습니다. 토지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말하며 건물은 사무실이나 공장, 창고 건물 등을 말합니다. 기계장치는 제조를 위한 목적으로 구입한 기계를 말하며 차량 운반구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트럭, 오토바이 등이 있습니다. 비품은 사무실이나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나 책상, 에어컨, 냉장고 등을 말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재 건설 중이거나 제조 중인 것으로 완성되기 전에 투입된 모든 비용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하였다가 완성이 되면 본래의 계정인 건물이나 기계장치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형자산의 취득가액.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모든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을 취득 부대 비용이라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자산을 취득할 때에 지출된 모든 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하지만 매입 시 할인받은 매입 할인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취득가액에서 포함하는 취득 부대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운송비, 설치비,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시운 전비, 취득 시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제세 공과금,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채권의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와의 차액, 차입원가 자본화 비용, 금융비용인 이자 비용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하며 제조나 구입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이자 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의 취득 금액은 자산의 구입 금액에서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하고 매입 할인은 차감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산의 일괄 취득. 일괄 취득이란 여러 종류의 유형자산을 동시에 구입하고 구입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한 경우 자산의 취득원가는 개별 자산들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구분합니다. 만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취득하였는데 1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토지의 공정가액은 3억이고 건물의 공정가액은 7억 원일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각각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는 공정가액이 3억이고 건물의 공정가액은 7억이면 공정가액은 전체가 10억입니다. 토지는 10억 중에서 3억이므로 30%에 해당합니다. 12억의 30%는 3억 6천만 원이 되고요. 건물은 10억 중에서 7억이므로 70%에 해당합니다. 취득가액 12억의 70%는 8억 4천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공정가치의 비율을 기준으로 구입금액을 안분하여 개별 자산을 구분하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자산의 철거 비용.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한 이후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의 철거비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였는데 취득 후 건물을 철거하였다면 건물의 철거비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하지만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때의 철거비는 단기의 비용인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기록합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짐을 알 수 있네요. 만일 철거 시 폐자재의 매각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한다면 취득원가 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서 차감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제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예제 문제 1번.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3억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건물의 철거비 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건물의 부산물을 100만 원에 현금으로 처분하였다. 토지의 금액은 3억 원과 철거비 400만 원을 포함하고 부산물 매각 금액은 100만 원 차감하여 3억 300만 원이 됩니다. 토지 건물은 미지급금이며 현금은 400만 원 지출하였다가 100만 원 회수하였으므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토지 3억 300만 원, 대변의 미지급금 3억, 현금 300만 원. 예제 문제 두 번째,
건물 취득금액 100만원, 감가상각누계액 80만원이 노후되어 철거비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건물이 없어졌네요. 장부에서 사라져야 하겠습니다. 건물은 대변으로 가고 감가상각누계액은 차변으로 갑니다. 현금 40만원은 지출이므로 대변으로 갑니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20만원인데 철거비가 40만원이 추가되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자산의 교환. 교환은 두 가지가 있는데 동종자산의 교환과 이종자산의 교환이 있습니다. 동종자산의 교환은 같은 계정 과목의 교환으로 보시면 되고 이종자산은 다른 계정 과목 간의 교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종자산의 교환.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은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상계 처리하고 제공받은 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현금의 수수 등으로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이종자산의 교환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현금의 수수가 없는 같은 금액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동종자산은 장부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예제 문제. 사용 중이던 기계 A 취득가액 100만원, 감가상각누계액 40만원을 기계 B 공정가액 50만원과 교환하였다. 기계 A가 없어졌습니다. 기계 A의 취득가액 100만원을 대변으로 보내고 감가상각누계액 40만원을 차변으로 보냅니다. 계정 과목의 반대 자리는 감소가 되겠습니다. 대변에 기계 A 100만원,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 40만원. 기계 B의 금액은 제공한 자산의 기계 A의 장부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차변에 기계 B 60만원. 기계 A의 장부가액이 교환하는 자산의 가액을 결정합니다. 기계장치의 공정가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종자산의 교환.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은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상계 처리하고 제공받은 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이때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와의 차액은 유형자산처 분손익으로 인식한다. 이종자산은 공정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예제 문제. 사용 중이던 기계 A, 취득가액 100만원, 감가상각누계액 40만원을 트럭, 공정가액 50만원과 교환하였다. 기계장치를 매각하였으므로 기계장치는 없어졌습니다. 대변에 기계장치 A 100만원,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 40만원. 이때 새로운 차량 운반구의 금액은 제공한 자산 기계 A의 공정가치로 합니다. 현재는 기계 A의 공정가치가 없으므로 차량 운반구의 공정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기계 A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차변에 차량 운반구 50만원.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만원. 기계 A의 공정가액이 교환하는 자산의 가액을 결정합니다. 기계 A의 공정가액이 없으면 차량의 공정가액으로 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자산의 무상취득. 유형자산을 주주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고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예제 문제. 주주의 건물 취득가액 5억, 공정가액 7억을 회사에서 무상으로 기증받았다. 건물의 취득세 500만원은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토지의 금액은 현재의 공정가치로 해야 하므로 7억 원이 되고 취득세는 취득원가 포함이므로 7억 500만원이 됩니다. 차변에 토지 7억 500만원, 대변에 자산수증이익 7억 원, 현금 500만원. 여섯 번째, 유형자산의 현물출자. 기업이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대금의 지급을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한다. 다만 자산의 공정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이 불가능하면 주식의 공정가치로 합니다. 예제 문제. 더조는 회사의 주식 100년 금액 만원 5만 주를 발행하고 대금은 건물 취득가액 5억, 공정가액 7억으로 받았다. 주식의 발행, 자본금은 5억 원입니다. 건물의 공정가액은 7억 원이 되겠네요. 차액 2억 원은 주식을 초과하여 발행한 것으로 보아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됩니다. 차변에 건물 7억 원, 대변에 자본금 5억 원, 주식 발행 초과금 2억 원.
7번째, 자가건설. 유형자산을 회사가 직접 제작, 건설하는 경우 제작에 투입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지출액 또는 계약금 등은 건설 중인 자산의 임시계정으로 두었다가 완성 시에 해당 계정의 본계정으로 대체합니다. 예제 문제. 한국은 사옥을 건설하기로 성원종합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기록합니다.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1억 원, 대변에 보통예금 1억 원. 8번째, 장기 연불 구입. 유형자산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결제하는 조건인 경우 자산의 취득원가는 미래연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취득원가로 합니다. 예제 문제. 더조는 기계장치 3,500만 원을 구입하면서 2천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년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기계장치는 3,500만 원이고 현금은 2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차변에 기계장치 3,500만 원, 대변에 현금 2천만 원, 600만 원씩 3년간 지급하기로 하였으니 미지급금은 1,800만 원이 되네요. 대변에 미지급금 1,800만 원. 그러면 기계장치의 총금액 3,500만 원과 지급해야 할 금액은 3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현재 금액과 미래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차이가 되고 이것을 현재 가치할인 차금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치할인 차금은 차후에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차변에 현재 가치할인 차금 300만 원. 9번째, 차입원가, 금융비용 자본화. 일반적인 이자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간 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산의 제조가 개시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포함된 차입금의 이자는 자산 취득에 소요되는 원가로 회계 처리합니다. 차입원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차입금과 사채에 대한 이자, 사채 발행 차금 상가액 또는 환입액,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 외화 차입에 대한 환율 변동 손익, 차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등. 10번째, 정부 보조금. 국가로부터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 표시한다.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액과 상계하며 해당 유형자산을 처분 시에는 정부 보조금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예제 문제 1번. 3월 5일 한국은 기계장치 5천만 원 구입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상환 의무 없는 보조금 2천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차변에 보통예금 2천만 원, 대변에 정부 보조금 보통예금 차감 2천만 원. 정부 보조금은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보통예금에서 마이너스로 표시됩니다. 통장으로 입금되었지만 내 돈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됩니다. 예제 2번 문제. 4월 1일 한국은 기계장치 5천만 원을 구입하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차변에 기계장치 5천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5천만 원. 보통예금의 정부 보조금이 기계장치의 정부 보조금으로 이동합니다. 기계를 구입하는데 지출된 2천만 원은 내 돈이 아니라 정부의 보조금이므로 기계의 금액은 5천만 원이지만 2천만 원은 내 기계가 아니다 차감 계정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실제 기계장치 구입에 투입된 내 돈은 3천만 원이므로 이만큼만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제 문제 3번. 12월 31일 보고기간 종료일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내용 연수는 5년 정액법 잔존가액은 없다. 일단은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5천만 원 나누기 5년, 1년에 1천만 원이 감가상각비가 됩니다. 4월에 구입하였으니 9개월이 되므로 750만 원이 감가상각비가 되겠네요. 차변에 감가상각비 75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750만 원. 정부 보조금 2천만 원도 내용 연수 기간에 걸쳐 같은 상각 방법에 의해 정부 보조금을 상각합니다. 정부 보조금 2천만 원을 5년으로 나누면 400만 원이 됩니다. 4월에 구입하여 9개월이 되므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변에 정부 보조금 기계장치 차감 300만원. 대변에 감가상각비 300만원. 처음 감가상각비는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750만원으로 하였으나 2천만원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300만원이므로 이를 차감하여 기록합니다. 실제 감가상각비는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지출한 금액 3천만원에 대한 감가상각비만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제 문제 4번 5월 10일 지난달 입사한 사원의 일자리 장려금 5만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일자리 장려금과 같은 정부 보조금은 수익 관련 보조금으로 영업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5만원, 대변에 정부 보조금 5만원. 오늘은 유형자산에 대한 다양한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형자산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